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론진, 모델은 신형 레전드 다이버 3구입니다. 정말 보기 어려운 구형 논데이트 레전드 다이버 4.2와 새 시계를 구매하자마자 바로 대여해주신 두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론진은 고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했던 오메가와 티소의 연합체 SSIH와 론진과 라도의 연합체 ASUAG가 망해버린다면 국가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야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니콜라스 하이엑이라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하이엑 회장은 이 두 기업의 합병을 추천했고 합병된 기업을 자신이 꿀꺽 삼켜버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리고 하이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아주 저렴한 시계를 세컨드와치라는 모토를 붙여 대량 생산하면서 호흡기를 달았고 이 세컨드와치는 현재의 스와치 그룹이 됩니다. 론진이 없었다면 현재 스와치 그룹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워치메이커 론진의 약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와치라는 그룹에 속한 일원으로서의 책무. 독립적인 브랜드와 달리 그룹에 속한 브랜드는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스와치 그룹의 파워매틱 무브먼트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스와치 그룹 소속의 브랜드들은 다른 독립 브랜드나 리치몬드 소속의 브랜드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브랜드가 부품들을 공유함으로써 한계에 갇힌 워치메이커의 밸류,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을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지는 케이스,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시계 헤드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퀄리티 격차, 이런 약점들은 특히 론진 정도의 중진급 브랜드, 레전드 다이버 같은 아이코닉 워치에서 더 크게 드러나요. 두 번째는 긴 러그입니다. 론진은 시계를 만들 때 대체적으로 러그를 굉장히 길게 뽑습니다. 긴 러그의 헤리티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러그가 길면 시계의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조금 더 단단하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시계가 됩니다. 길고 고든 러그를 가진 시계들은 시계만을 바라봤을 때는 분명 안정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긴 러그를 가진 시계를 손목 위에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러그가 길면 러그 투 러그는 2배 더 길어지고 러그 투 러그는 케이스백의 두께와 더불어 착용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어떤 시계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손목의 너비 안쪽으로 러그 투 러그가 여유있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메스티지 브랜드로서의 한계입니다. 메스티지 브랜드는 많이 팔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호가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다음을 위해서 항상 아쉬운 점들을 남겨놔야 하는데요. 론진은 이것을 잘하기로 소문난 브랜드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위해 사이즈나 데이트를 이용해 왔습니다. 36mm와 42mm 이렇게 중간이 없는 극과 극 사이즈 정책과 시계의 밸런스를 깨는 요상한 위치의 데이트는 애호가들을 항상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하게 론진의 아쉬운 점들을 나열했는데요. 신형 레전드 다이버에서 거의 대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레전드 다이버 3구는 후속 레전드 다이버를 만들어야 할 미래의 론진이 걱정될 만큼 정말 잘 만들어진 다이버워치라고 생각합니다. 레전드 다이버는 대표적인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워치입니다. 바닷속으로 내려갈수록 강해지는 수압을 방수에 활용하는 다이버 워치고 예거나 IWC 같은 브랜드에서도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워치를 만들고 있으나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 컴프레서도 레전드 다이버의 상징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신형과 구형이 있습니다. 구형도 그냥 구형이 아니라 정말 보기 어려운 논데이트 버전의 구형 레다입니다. 신형은 아예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1959년 오리지널 레전드 다이버의 복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신형과 구형의 차이점 위주로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고 신형을 구매할 건지 구형을 구매할 건지 이 리뷰를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건판은 구형과 신형이 동일한 블랙 레커 다이얼이고요. 신형에서 청판이 추가되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블루 다이얼의 질감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존재하지만 실제 시계 씬에서 사용되는 블루 다이얼은 데이트 저스트에 사용되는 가벼운 청색의 색감과 약한 썬레이의 조합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다이얼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블루 다이얼의 색감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색감과 질감의 조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현존하는 시계 중에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색감을 찾자면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헤리티지 청판의 베젤 색감,
지금은 단종된 구형 블랙베이 36 청판에서 조금 더 글러시하면서 물이 빠진 듯한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계의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근본주의자이자 순수주의자예요. 그래서 시계를 고를 때는 어떤 것이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지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레전드 다이버의 오리지널리티는 검은색이고 당연히 검판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번만큼은 예외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청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 청판의 색감을 좋아하는 게 정말 이 색감이 예뻐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인 건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형은 36mm와 42mm가 있고 이것은 42mm 버전입니다. 42mm의 사이즈, 12.7mm의 두께, 52mm의 러그 투 러그, 22mm 러그, 러버 스트랩 94g, 30바 300m 방수. 신형은 39mm 사이즈, 12.7mm의 두께, 47mm의 러그 투 러그, 20mm 러그, 브레이슬릿 버전 128g, 30바 300m 방수. 얼핏 보면 같아 보이는 이 두 시계는 레전드 다이버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같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개의 시계를 다른 시계로 보이게 하는 가장 큰 변화는 다이얼 내부의 이너 베젤의 비율입니다. 다이얼 내부의 밸런스가 바뀌었어요. 구형의 경우 얇은 이너 베젤과 얕은 깊이감, 신형의 경우 두터운 이너 베젤과 깊고 오목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형 레전드 다이버는 거대한 이너 베젤과 깊어진 다이얼 위상 덕분에 아주 특이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게는 이것이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레커 다이얼이 도면 글래스와 만나게 되면 다이얼의 터치감이 더욱더 화려해지는데 이 다이버워치는 도면 글래스 안쪽에 경사진 이너 베젤이 한 겹 더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독특한 구조가 도면 글래스와 만나면서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시계를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구형에서는 이런 일그러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형 글래스의 두께가 더 두꺼워짐과 동시에 글래스 끝부분의 곡률이 조금 달라졌고 글래스의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빛을 더 부드럽게 투과시키기 때문에 이너 베젤이 울렁거리는 장면은 신형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신형에서 데이트가 사라졌습니다. 데이트와 논데이트는 취향의 영역이라고 봐야겠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트가 있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레전드 다이버는 아닙니다. 첫 번째 레전드 다이버 역시 논데이트였듯이 이건 논데이트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구형 레다의 데이트 위치는 지금의 론진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핸즈의 사이즈와 밸런스와 디자인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먼저 핸즈 위의 야광은 구형에서는 아주 일부분에 발려 있었고요. 신형은 핸즈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다이얼 사이즈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시침은 더 짧아진 느낌이고 분침의 디자인은 조금 더 통통하게 바뀌었습니다. 초침의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인덱스의 색도 달라졌습니다. 구형은 빈티지 색감의 누런 인덱스, 신형은 깔끔한 화이트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의 형식도 바뀌었습니다. 구형은 프린팅된 인덱스지만 신형은 입체적인 양각 인덱스입니다. 야광의 색도 바뀌었습니다. 구형은 야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민망한 수준이지만 신형으로 오면서 야광이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야광은 인덱스 전체로 확장되었고요. 그린 루미와 블루 루미가 교차되면서 현존하는 다이버워치 중에서 이것보다 화려한 야광을 가진 시계가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보셔도 신형 레다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두께는 동일한데요. 이 두께를 가져가는 비율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구형은 미드 케이스와 베젤의 두께가 얇은 대신 케이스백이 두꺼워졌지만 그것을 긴 러그가 커버해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신형은 미드 케이스와 베젤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 대신에 케이스백이 얇아지면서 러그를 길게 뽑아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형의 미드 케이스 마감 방식은 폴리싱, 신형 미드 케이스 마감 방식은 브러싱입니다. 이 가격대 시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꽤 고급스러운 방식의 브러싱 마감입니다.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는 구형을 오랜 기간 실사용하신 구독자님께서 폴리싱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한다면 신형이 조금 더 좋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이 구형은 조금 둥그스름하게 처리가 된 반면 신형은 비교적 깨끗하게 절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는 둘 다 새 것을 놓고 비교해봐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러그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구형은 얇고 길고 뾰족하면서 각진 쉐입을 가진 러그, 신형은 짧고 두툼하면서 둥글둥글한 쉐입을 가진 러그입니다.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짧아진 러그와 러그의 비율, 러그의 두께, 러그의 디자인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방향성이 현대 트렌드에 맞춘 동글동글한 럭셔리 워치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2시 방향에는 양방향 이너 베젤을 조정할 수 있는 크라운과 케이스 4시 방향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크라운, 두 개의 크라운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나 신형의 디테일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구형의 이너 베젤을 움직이는 방식은 틱이 걸리는 고정적인 방식, 신형의 이너 베젤은 유압식처럼
걸리는 게 전혀 없이 슬라이딩 형식으로 미끄러지는 방식인데 이런 느낌을 기계식 시계에서 느낄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가 자전거의 서스펜션이 쑥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과 흡사하고요. 신형 레다를 구매하시고 처음 이너 베젤을 돌려보신다면 분명히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실 겁니다. 와인딩 감각은 둘 다 비슷해요. 케이스백은 솔리드백으로 동일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가 달라지면서 구형은 볼록한 케이스백, 신형은 플랫한 케이스백. 하지만 구형에 비해서 신형의 디테일과 퀄리티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스트레이트 메쉬 브레이슬릿에서 꽉 찬 엔드링크를 가진 라이스 브레이슬릿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은 분명 호불호의 영역이고 구형의 메쉬 브레이슬릿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익숙한 것에 더 끌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신형 브레이슬릿으로의 변화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퀄리티의 스트레이트 메쉬 브레이슬릿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신형 레다에도 메쉬 브레이슬릿을 사서 달면 돼요. 이건 론진에서 애호가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준 거라고 보고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형 레다의 유일한 단점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약간의 유격, 그리고 조금 아쉬운 브레이슬릿과 버클의 퀄리티입니다. 브레이슬릿의 마감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링크 사이사이의 쫀쫀함이 조금 부족하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버클은 링크보다 퀄리티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퀄리티는 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버클의 빠른 미세 조정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에 버클 내부에 아주 작은 미세 조절 구멍이 5칸 뚫려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동 가격대 다이버워치의 무브먼트들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칼리버 L888.6 72시간의 파워 리저브, COSC 인증, 600가우스까지 방어가 가능한 항자성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다이버 시계의 기준 ISO 6425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끝났지? 가격은 곧 퀄리티이고 퀄리티는 곧 가격인 시계신에서 비슷한 급의 다이버워치들과 비교해보면 현재로선 튜더의 블랙베이 58 혹은 54를 제외하고는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이버워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레전드 다이버 3구는 론진이 스와치 그룹 속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불멸의 아이코닉과 아주 강력한 헤리티지를 가진 하나의 워치메이커로서의 힘을 증명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